국가유산이란 명칭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제적 보편성과 유산의 본질을 중심으로 최근 대한민국에서 기존의 문화재文化 차이라는 용어를 대체하여 국가유산고자 이 차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산을 보다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으나 국가유산이란 용어 자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와의 괴리, 유산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첫째, 국가유산이란 용어는 국제적인 보편성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유네스코 UNESCO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세계유산 World Heritage와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입니다. World Heritage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의미하며 Cultural Heritage는 특정 문화권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유산을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이들 용어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국제사회에서 폭넓게 사용되며 그 개념과 범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국가유산 National Heritage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처럼 문화유산 전체를 아우르는 공식 명칭으로 사용되는 사례는 국제적으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각국이 자국 내 유산을 지칭할 때 국가의 유산이란 개념을 가질 수는 있으나 기울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문화유산이나 세계유산과 대등한 공식 분류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는 마치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만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여 국제적인 소통과 교류의 혼란을 야기하고 우리의 유산 정책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라는 수식어는 유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협소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인류의 소중한 유산은 특정 국가의 소유물이기 이전에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계유산의 경우 그 가치의 보편성을 인정받아 전 세계가 함께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산 앞에 국가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마치 해당 유산이 오직 그 국가만의 것이며 그 보호와 관리의 책임도 해당 국가에 국한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유산 보호에 대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약화시키고 국수주의적 시각으로 유산을 바라보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국가유산이란 용어는 국내에서도 아직 생소하며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문화재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국제적 통용성이 낮고 국내에서도 낯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용어 변경은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며 그 명칭이 담고 있는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국가가 자국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기준과 보편성, 그리고 유산이 지닌 본래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소중한 유산은 국경을 넘어 인류 전체가 함께 공유하고 보존해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라는 틀에 유산을 가두기보다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우리 실정에 맞게 다듬되 국제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새로운 용어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은 국제적 보편성의 결여, 유산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오해 가능성, 국내에서의 낮은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 진정으로 세계 속에서 빛나고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명칭에서부터 국제사회와의 소통과 보편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문화재라는 단어를 많은 행정비용을 감수하고 국가유산이라고 바꿨을까? 우선 공공기관 문화재청, 현 국가유산청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변경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념의 확장 및 포괄성 증대. 기존 문화재라는 용어는 한자, 재살가, 재물이나 물건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주로 유형의 문화재, 특히 지정문화재 중심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는 문화유산 유형 무형기념물, 자연유산, 무형유산 기존 무형문화재에서 확장으로 분류하고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가치가 있는 미래유산까지 포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즉, 자연물이나 아직 지정되지 않았지만 가치가 있는 것들까지 아우른 보다 넓고 유연한 개념으로 유산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명칭 변경과 큰 관련 없는 의견인 것 같아서 납득하기 어렵네요. 유산의 가치 인식 전환, 과거 문화재가 주로 보호와 규제의 대상으로 여겼다면 국가유산은 보존을 넘어 국민이 향유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즉, 지키는 유산에서 가치를 더하고 함께 누리는 유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명칭 변경과 큰 관련 없는 의견인 것 같아서 납득하기 어렵네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및 미래지향성, 유네스코, UNESCO 등 국제사회에서는 유산 헤리티지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자연유산, 복합유산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국가유산 체계 도입을 통해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고 유산의 범위를 확장하여 미래지향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명칭 변경과 큰 관련 없는 의견인 것 같아서 납득하기 어렵네요. 문화재, 용어의 한계 극복. 일각에서는 문화재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 조선보물고정명 승천연기념물 보존령 1933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며 재화적 성격이 강해 유산의 본질적 가치를 담아내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용어 자체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닌 유산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닐까요? 공식적인 변경 사유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제가 추정하는 변경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은 공식 발표 외에 고려해 볼 수 있는 맥락적 요인들입니다. 기관의 위상 강화 및 정책 드라이브.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승격되고 관련 법 체계 국가유산기본법과 마련된 것은 유산 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국가적으로 격상시키고 관련 부처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용어와 조직은 새로운 정책 방향과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 및 자긍심 고취. 국가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유산이 단순한 과거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며 국민적 자긍심의 원천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문화적 영향력과 국가 브랜드를 중시하는 현대의 사회의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접근법 강조.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새로운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유산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비전을 제시하려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리브랜딩을 브랜딩을 통해 정책의 혁신성을 부각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예산 및 지원 확대의 명분 확보. 유산의 범위가 확장되고 그 중요성이 국가 차원에서 강조됨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 지원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숨어있는 이유가 예산 증액이 아닐까 추정합니다.